7월 11일 아침 쓱싹 브리핑.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 13% 넘게 급등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증명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고양창능 대출 지원 논란 속에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생성형 AI가 단백질 설계와 신약 개발 등 실험실 내 과학적 발견을 이끄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고열로 의식을 잃은 아이를 태운 택시를 경찰차가 신속하게 응급실로 에스코트해 구조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프랑스가 각각 4강에 진출하며 빅매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마련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양창능 뉴홈 사전 청약 당첨자 전용 모기지 논란 현장을 방문해 기존 대출 지원 약속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도시 공급 신뢰를 지키기 위해 금융지원과 기반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 둔화.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과 2030 세대의 자금 마련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하고 급등세를 보이던 화성 동탄의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 절벽이 심화할 수 있으나 집값은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나스닥 성공 대비.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가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08% 급등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이번 상장은 외국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약 40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확보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시설 투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광노정 사장 등 경영진은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AI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하락과 ETF 시장 동향. 이번 주 코스피는 AI 투자 위축 우려와 중동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주 대비 7.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형 자산운용사들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액티브 ETF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펩트론 대표 발언 오해로 하한가. 펩트론 최호일 대표가 바이오 포럼에서 릴리와의 공동 연구에 특정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이 오해를 사며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는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른 정보 생략일 뿐이며 복수의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오송 제2공장 착공 등 기존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험실로 향하는 생성형 AI. 생성형 AI가 단순한 문장 작성을 넘어 단백질 구조 예측과 신약 개발 등 과학 연구의 핵심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AI의 과학적 유용성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들은 연구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저명한 과학자들을 영입하며 산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과 친환경 시설. 국내에서 매년 약 4천만 개의 우산이 버려지지만 재활용 비율이 낮아 국가 차원의 통계 마련과 수리 거점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지하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지상에는 주민 편의시설과 한강 전망대를 조성해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해당 센터는 어린이 대상 탄소 중립 교육을 진행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고열 영아 응급 성공. 인천 남동구에서 고열로 의식을 잃은 아이를 태운 택시기사와 승객이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이와 보호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시민들의 양보 속에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열경련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은 뒤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프랑스, 스페인 4강.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스페인이 벨기에를 2대1로 꺾고 16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모로코를 2대0으로 제압하며 3회 연속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두 팀의 4강 빅매치는 오는 15일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육성 선수 김백산의 호투. 삼성 라이언즈의 육성 선수 출신 투수 김백산이 퓨처스리그 올스타전을 앞두고 데뷔전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백산은 지난 2일 NC전에서 대체 선발로 등판해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역대 두 번째 육성 선수 데뷔전 선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투가 팀의 전반기 1위 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를 바란다는 솔직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연예계 결별 및 갈등 소식. 전 배구 선수 김요한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이주연과 결별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전 소속사와의 무단이탈 갈등으로 소송 중인 유준허는 신생기획사와 계약하고 재데뷔를 준비 중이며 오는 23일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재개됩니다. 또한 그룹 아크 출신 현미는 팀 해체 후 유튜브를 통해 겪었던 두려움과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아 대중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리센느 역주행과 공포영화 흥행. 그룹 리센느는 멤버의 예능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며 데뷔 2년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는 역주행 신화를 썼습니다. 한편 배우 신민아 주연의 공포영화 눈동자가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여름철 공포영화의 흥행 공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포 콘텐츠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